자, 깊이 있는 IT 분석입니다.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 목요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아침 일부 리서치 기관인 것 같아요. 해외 쪽이니까. 네네. 옴니아인가요? 옴디아. 옴디아. 네네. 네. 반도체의 역설. 네. 메모리 반도체가 네네. 2026년도까지 오히려 가장 고성장을 구가할 수 있는 반도체 섹터다. 네네. 지금 반도체 다 무너진다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네.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그걸 좀 어떻게 평가? 네, 일단 이제 그 예상치 못한 수요들이 좀 튀어 오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챗 GPT 같은 것들. 그렇죠. 네네. 그게 뭐 작년만 해도 우리 챗 GPT가 뭔지 물론 이제 앵커님이 간간히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렇게 제일 먼저 얘기했죠. 네, 그렇죠. 이렇게 투자가 핫해질지 있냐를. 몰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결국 서버 단에서 엄청난 투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데이터 센터, 네네, 맞습니다. 서버.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엔비디아 주가가 좋은 이유도 네. 결국은 이제 이쪽 이제 슈퍼 AI 쪽 이제 초거대 AI를 지원할 수 있는 이제 서버 쪽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엔비디아 뭐 GPU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거고. CPU, 네네. GPU인데 네네. CPU는 이제 뭐 PC용은 그렇고 네. 뭐 네네. 노트북용은 뭐 대표적인 회사들은 인텔하고 AMD지만 네네. 인텔은 이제 사파이어 래피즈라고 하는 서버용 CPU를 먼저 지금 네네. 공개했죠. 네네. 그러면 그걸 쫓아 보조할 수 있는 네네. 메모리. 메모리는 아니고 프로세서예요. CPU도 프로세서고 GPU도 프로세서인데 네. CPU는 굉장히 어려운 연산을 순차적으로 하는. 예. 그리고 이제 GPU는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연산을 할 수 있는 건데 AI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알파고 사태 이후로는 전부 GPU 기반으로 이렇게 이게 프로세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AI 쪽으로 투자가 일어나면 GPU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어쨌거나 네네. CPU가 이제 사파이어 래피즈 그리고 DDR5 얘기했잖아요. 네네. 우리 서로 지금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오늘 손발이 잘 안 맞네. 오늘 컨디션 좀 좋은데요? 아니야, 날씨 탓인 것 같은데. 자, DDR5의 네네. 네네. 메모리 반도체 역설. 그게 이제, 네네. 뭐 최근에 영화도 이제 정이라는 영화를 우리가 네네. 앞서 막 얘기했는데, 네네. 예전 같으면은 그런 SF물이, 저러게 미래에는 저럴 수도 있겠구나 였지만 요즘은 옆에서 막 이렇게 하는 그렇죠. 것 같으니까. 바짝 다가와 있고 거기에 이제 AI의 이제 폼을 쏘아올린 게 챗 GPT 네네. 실생활에 들어와서 네네. 그럼 결국엔 그 데이터 서버 뭐 여러 가지 물리적인 것들 칩셋 또는 다뤘지만 네네. 뭐 메모리 반도체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얘기 물어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프로세서, GPU 프로세서가 그만큼 늘어나면 거기에 맞게 또 D램이라든지 뭐 이제 낸드 플래시가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오케이. 이제 컴퓨팅이라는 게 원래 기본적으로 그렇게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공급 능력은 이 불황으로 인해서 역대급으로 낮아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수요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서 우리가 기대하는 쇼티지가 나야지 이게 슈퍼 사이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쇼티지에 대한 이런 가능성들을 이제 이런 옴디아 같은 리서치 업체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결국은 SK 하이닉스를 네네. 좀 지금은 좀 주가가 반등해서 네네. 올랐지만 네네. 팔아야 되는 건지 네네. 아니면은 조금 뭐 이렇게 시점을 봐서 네네. 사야 되는 건지 네네. 이거 여쭤보려고 하는. 어, 삼성전자 이미 뭐 네네. 조금 그렇죠. 앞가는 SK 하이닉스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고요. 좀 더 스마트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AI 쪽 수요가 늘어나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AI용 칩이 늘어나면 거기에 고성능 고용량의 그 어떤 D램이 필요한데 네. 그게 대표적으로 HBM이라고 하잖아요. 네.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같은 것들. 이런 쪽으로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들 뭐 이런 쪽은 이제 수혜를 계속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LPDDR5T라는 걸 내놨거든요. 네. 작년에 내놓은 게 LPDDR5X였고 이번엔 T는 터보예요. 그러니까 9.6 기가 bps고 이게 FHD급 영화를 1초 만에 15편을 다운받을 수 있는 속도거든요. 맞아. 그 뉴스 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고성능 그러니까 고급 수요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거고 물론 전반적으로는 안 좋지만 거기서 굉장히 특화된 수요들은 좋기 때문에 HBM 쪽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들을 보는 것도 괜찮죠. 뭐 대표적으로 뭐 한미 반도체나 그렇죠.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서서히 뭐, 요즘 네네.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인텍플러스 같은 검사 장비, 뭐 파크 시스템들 같은 업체들도 뭐 수혜를 그러니까. 보게 되는 거죠. 이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따 네네. 또 유튜브 네네. 같이 네. 또 네. 촬영하니까 39금 증권방송에서 가고 네네. 오늘 준비한 게 또 따로 있잖아요. 네네. 자, 기업은 오늘 뭘 네. 들여다보고 2차 전지 있습니까? 소재 업체고요. 2차 전지 소재? 네네.
일진 머티리얼즈 일진 머티리얼스 롯데가 네. 떠간 맞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에 인수가 됐고요. 네. 뭐 이 회사는 심플합니다. 그냥 2차 전지 동박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동박이라는 거는 결국 그 음극 집전체, 네. 그러니까 흑연을 바르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베이스 어떤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대부분 매출이고 한 1,000억 정도는 그냥 이제 건자재, 뭐 창호,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제 뭐 그냥 뭐 동박이라 그러면 별로 기술 수준이 뭐 그냥 그럴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10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얇은 두께를 구현하면서도 내구성이 강해돼요. 이게 네. 찢어지거나 뭐 이렇게 가공할 때 똘똘 말려버리거나 구겨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나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네. 쉽게 또 표현하면은 어렸을 때 요즘은 껌 포장지가 이렇게 안 돼 있던데 예전에는 이 얇은 은박지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어디서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그거 안 찢어지고 이렇게 분리하는 저만 그런가? 늙어서. 저도 많이 했습니다. 네, 껌 포장지가 이제 네네. 이렇게 맞아요. 분리할 네. 때 그거 안 찢어지는 것도 그 작은 거 맞아요. 하나는 그렇죠. 힘든데 맞아요. 몇 미터의 이 길이로 네네. 그거보다 더 얇을 텐데 맞습니다. 그걸 뽑아낸다는 기술은 쉽지 않죠. 네네. 아이고 정방 얘기하다가 네네. 롯데케미칼이 일진 머티리얼스 인수 작업에 네네.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네네. 이 시너지가 납니까 이게? 좀 의아스럽긴 하던데. 일단 이제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글로벌 4위 업체입니다. 네. 이제 2차 전지 그 동박 쪽에 4위 업체고 점유율이 한 13%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동박이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가 필요한데요. 네. 일진 그룹의 어떤 자금력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롯데 그룹으로 감으로 인해서 이제 자금력을 확보해서 그 이제 롯데케미칼이 제시한 거는요. 2030년까지 4조 원을 투자해서 연매출 5조 원을 뽑아내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투입하겠다는 거죠, 자금을. 네. 투자를 해주면 결국 여기 시장에서 위너가 되면 이제 많은 이익을 뽑아낼 수 있다 이런 그림입니다. 이 주요 생산 거점은 말레이시아로 잡았던데 네네. 보통 원가를 절감하려면은 네네. 원료와 네네. 전기 네네.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말레이시아가 좀 그런 게 유리한가? 말레이시아가요. 네. 수력 발전이기 때문에 전기세가 피크 타임으로 기준으로 우리나라 반값 이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인건비도 또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인건비가 5에서 한 10% 정도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원가에서. 이 2차 전지 쪽에 손 많이 가는. 네, 그렇죠. 이제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자 그 임금이 우리나라 5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네. 한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법인에서 나오는 영업이익률이 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사에서 차지하는 이 기여도가 높은 거죠. 네. 그리고 대규모 신증설하고 그다음에 뭐 사실 2차 전지는 뭐 글로벌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의 동향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네. 요거를 연결해서 네. 일단 뭐 전기차 최근에 뭐 분위기 좋지는 않잖아요. 네. 안 좋은데 네네. 주가는 바닥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네네, 테슬라가. 그렇죠. 네네, 그렇죠. 가격 낮췄더니 네네. 주문량이 2배로 들어와가서 맞습니다. 2배로 찍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요는 확실하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동박 업체들이 안 좋았던 부분이 유럽에서 전기 요금이 올라가지고 이 생산비가 올라가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에서 폴란드, 헝가리 쪽으로 이렇게 이제 옮겨야 되는데 네. 해운 비용이 굉장히 비싸졌었어요. 근데 최근에 해운비가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송 비용이. 네네 맞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도 이제 원가에서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전기세가 뭐 그동안 이제 천연가스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급등했다가 네. 거의 뭐 10배씩 올랐다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천연가스 네네. 값이 막 곤두박질 치는데 네네. 우리나라의 도시가스 요금은 계속 네. 올라가고. 네. 네, 뭐 그거는 뭐 네네 좀 논외니까. 오케이. 어쨌든 이제 유럽에서 전기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전기차를 사려다가 머뭇거리던 사람들이 다시 구매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셀 업체들의 유럽 라인이 원활하게 돌아가면 거기에 필요한 동박들도 수요가 좋아진다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일진 머티리얼스 사업 부분 보면 건설 부분도 있단 말이죠. 네네. 네, 건설 부분은 좀 이게 좀 안 좋지는 않을 것 좋죠. 같은데. 네, 좋을 게 없는데요. 아이고. 그래도 뭐 꾸준하게 뭐 연매출 1,000억대 정도는 이제 유지하고 있고, 네, 그래도 뭐 크게 회사 뭐 전체 이익에서 훼손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네. 오케이. 네. 자, 뭐 안 좋은 것들은 이제 수익성이 문제인데 결국에는 네네. 수익성이 돌아서느냐. 네네. 그 기미가 좀 보여요. 네. 오. 그 말레이시아 쪽으로 이제 계속 공격적으로 증설이 되고 있고요. 네. 작년에 말레이시아 공장 캐파가 한 2만 톤이었는데, 그러니까 2만 톤에서 4만 톤을 늘었고요. 올해는 6만 톤으로 늘어납니다. 6만 톤. 그런데 이제 여기 영업이익률이 25%라고 했잖아요. 네. 말레이시아 법인이. 그럼 전체 이익 기여도가 좋아지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토탈 한 6만 5천 톤까지 늘어납니다. 말레이시아 공장은.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스페인에다가 이제 또 공장을 동박 공장을 짓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 또 북미 쪽에 캐나다 쪽에 25,000톤 그리고 미국 쪽에도 25,000톤. 이게 IRA 때문에 또 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모멘텀들이 또 있기 때문에 뭐 점점 뭐 회사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페인도 이 명차들 사실 이 뭐 슈퍼카들이 아직은 전기차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유럽의 그 슈퍼카 업체들도 네네. 페라리 뭐 이런 데로 네네. 점점 이제 전기차 라인업을 그렇죠. 그러겠네요. 포르쉐 같은 경우도 타이칸이 타이칸. 네, 꽤 괜찮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들어가죠. 그럴게요. 자, 일진 머티리얼스 2차 전지 동박 소재 업체 오늘 좀 알아봤습니다. 못다한 얘기는 오늘 저랑 같이 39금 유튜브, 네. 유튜브 39금 증권방송 네. 몇 년을 했는데도 매번 했고. 네, 그러니까요. 네,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